여러분,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 경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들 하는데 왜 우리가 쓰는 원화의 가치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까요? 정말 알쏭달쏭한 이 원화 폭락 미스터리,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이상한 폭락의 수수께끼를 보고 도대체 달러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추적해 볼 거고요. 또 금리 문제는 뭔지,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인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폭락의 수수께끼입니다. 보통 경제가 튼튼하면 그 나라 돈의 가치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왜 정반대일까요? 이 모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하거나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정말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돈의 가치가 왠지 모르게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도대체 왜 원화는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걸까요? 자, 숫자를 한번 보시죠. 1470원. 와, 이게 정말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봤던 그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 환율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환율 숫자가 올라간다? 이건 우리 원화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1달러짜리 물건을 1,000원에 샀다면 이젠 1,47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돈의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수출 잘해서 무역 흑자를 내면 당연히 그 나라 돈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원화 가치는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교과서가 틀린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추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단서를 찾아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달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나라에서 마치 가뭄처럼 달러가 마르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죠. 추적해보니 달러가 빠져나가는 큰 길이 두 개가 보이네요. 첫째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죠. 서학개미라는 말도 있잖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너도 나도 달러를 사서 해외로 보내고 있고요. 둘째는 우리 대기업들입니다. 아예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사들이면서 막대한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있는 거죠. 개인과 기업, 양쪽에서 달러가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국내에는 달러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김대우 박사님 말씀처럼 예전에는요, 기업들이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꿨어요. 그럼 시장에 달러가 풀리니까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굳이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 돈으로 바로 해외에 재투자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안으로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 아예 불을 붙이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딜레마인데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아주 강력한 자석 같은 힘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미국 금리는 4.0%, 한국은 2.5%. 자, 여러분께 1억이 있다면 어디에 예금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 달러에 투자하고 싶겠죠. 돈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잠깐 이러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2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4년 가까이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달러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이러니 원화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네, 자본은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흐른다. 이건 글로벌 금융시장의 절대 법칙과도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높은 금리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닌 거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니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이러다 또 IMF 같은 거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기 공포 대 현실이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방어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대중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이게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근본적인 강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 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해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비상시에 쓰려고 쌓아둔 달러, 바로 외환보유고입니다. 4,280억 달러.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투기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이 실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봐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1조 1,000억 달러. 이건 정부 돈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에요. 아까 보신 외환 보유고의 2배가 넘죠? 이게 바로 정부의 비상금을 훌쩍 뛰어넘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진짜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맞아요. 하지만 과거 위기 때처럼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정부의 힘만 놓고 보면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초 체력, 그 탱튼한 방어막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수 있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환율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수면 아래에 숨겨진 더 큰 구조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봐야 진짜 해법, 즉 안정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결국 환율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모으기 힘든 현실, 또 장기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금융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문제까지 이런 근본적인 숙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환율 숫자 1,400원을 방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올릴 것인가. 과연 우리의 정책은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의 세대를 위한 더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